네, 구급 독학입니다. 자, 저번 장에서는 회독된 책을 어떻게 정리하는지, 복습은 어떤 건지, 집중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이번 장에서는 형광펜 사용법과 공부할 때 폰은 언제 어떻게 쓰는지, 휴식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원래는 7장 정도로 생각했는데 영상 찍다 보니 무의미한 양 부풀리기 같아서 4장까지 하고 다음 장에서 총정리, 각 장의 핵심만 말하는 거 하고 번외로 독학하는 법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형광펜 사용법입니다. 저는 모든 영상에서 지워지는 형광펜을 추천드리고 있고 프릭션이라고 제가 사용하는 제품입니다. 쿠팡에 그냥 지워지는 형광펜 치면 나와요. 이 방법은 한국, 일본 사법고시 동시 합격하신 분 영상에서 영향을 받은 건데 앞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책의 표시는 형광펜밖에 없어야 합니다. 기출문제 회독하면서 풀다가 틀린 문제 위에 V 표시로 쌓는 거는 연필이든 볼펜이든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는 책에다가 뭐 볼펜으로 밑줄을 끊는다거나 이딴 짓은 죽어도 하면 안 됩니다. 그럴 거면 그냥 죽는 게 나아요. 그 정도고 왜 그렇게 형광펜을 강조하냐면 직접 보시면 다를 텐데 볼펜을 밑줄 끊는 거랑 형광펜으로 글자 전체를 덮는 거랑 눈에 들어오는 가독성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그래서 형광펜만 칠하는데 왜 지워지는 걸로 하냐면 대부분의 9급 수험생들, 저를 포함해서 거의 공부를 처음 합니다. 이 공무원 시험이 인생에 처음으로 좀 큰 시험이야.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. 학창시절에 해봤다 해도 아마 저처럼 개판으로 공부를 했을 겁니다. 잘한 사람이면 제 걸 안 보고 있겠죠. 이런 저희가 아무리 기출 회독으로 여러 번 메타 인지를 했다고 한들 안 지워지는 형광펜으로 칠했다가 실수로 칠하는 경우가 무조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. 그니까 만약 칠했는데 이거 왜 칠했지? 당연한 건데 형광펜을 지울 수도 없고 이럴 때 쓰는 게 지워지는 형광펜, 그래서 지워지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책에 표시할 때 형광펜을 쓰는 이유는 알겠고 어떻게 쓰는지 말씀드리자면 색깔 표시는 제가 원래는 3개를 추천드렸었는데 생각해보니까 2개도 될 것 같아요. 원래는 연두, 노랑, 핑크, 색깔 구분은 제가 임의로 한 거니까 본인이 원하는 색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. 연두색은 소목차, 노랑색은 중요 개념, 핑크색은 중요 개념인데 좀 부정적인 거, 반대되는 개념이었습니다. 근데 9급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공부량 많지도 않은데 굳이 목차 나눠야 하나 였습니다. 그냥 단원별 기출문제집 계속 돌리니까 굳이 목차 안 봐도 알아서 폴더 정리되더라 였습니다. 결론은 연두색까지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. 됐고, 자, 노란색 중요 개념에 칠하라 했습니다.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공개 안 하면 댓글에 어떻게 칠해요? 라는 댓글이 쇄도할 것 같아서 공개합니다. 제가 공부한 행정법 요약서고요. 기출 10번 이상 조진 후에 책을 핀 겁니다. 기출을 10번 이상 당연히 메타인지가 돼서 뭐가 중요한지 중요한 걸 칠합니다. 자, 여기 깨끗합니다. 안 중요해서 안 칠한 거예요. 네, 여기 통칭위 부분으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. 그냥 노란 건 통칭위고 핑크색은 통칭위가 아닙니다. 핑크색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데 제가 반대되는 개념 하라고 했죠. 이런 식으로 뒤에도 쓱쓱 알아서 잘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색깔 구분하는 이유는 저희는 이제 요약서의 색칠한 부분만 계속 볼 건데 뇌 빼고 봐도 매일 1회독하면서 몇십 번을 볼 거라서 이 책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. 페이지에 어느 위치에 어느 색깔로 칠해져 있는지 떠오를 텐데 그런 거예요. 공부하시면 합니다. 이게 뭔 말인지. 자, 그러면 이제 손은 언제 쓰는가입니다. 공부할 때 기본 베이스는 당연히 절대 손을 안 쓰는 거예요. 이제는 손을 안 쓰는 공부가 너무 당연하다. 그냥 공공연한 사실입니다. 이젠 공부할 때 손을 쓰면 그냥 공연 음란죄로 잡혀갈 정도예요. 네. 근데 언제 손을 쓰는가? 공부를 한 80% 마스터할 때까지는 눈으로만 보는 게 무조건 효율적인데 이제 계속 봐도 안 외워지는 빵꾸로 한 20%가 남았다. 이때 쓰면 됩니다. 쓰라는 게 그냥 꼭 손이 아니어도 손짓, 발짓, 입으로 중얼거리기, 혼자 스토리 억지로 만들어서 외우기, 두문 따기 등등 그냥 별짓을 다 해서 안 외워지는 걸 외우는 거에 치중하면 끝입니다. 또 다른 방법은 본인이 굳이 죽어도 공부할 때 손을 쓰고 싶어서 환장하겠다 싶으시면 백지노트 말고 흑지노트 공부법이 있습니다. 일단 백지노트는 이제는 객관식 시험에서 얼마나 쓰레기인지 아실 거예요. 객관식 시험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공부법이고 흑지노트는 공부하다가 잘 안 외워지는 개념이 있다. 가령 불국사 몇 년도에 지어졌는데 외워야 한다 하면은 불국사만 노트에 적습니다. 옆에는 빈칸 괄호를 만들어요. 그렇게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적어놓고 공부 끝나면 그 만들어 놓은 빈칸 보면서 불국사 언제 지어졌더라 기억을 되새겨 보는 겁니다. 이게 백지노트보단 그나마 객관식 공부랑 관련이 있죠. 이때 쓰시면 됩니다. 네, 중요한 건 그냥 공부할 때 엔간하면 손 쓰지 마라. 손 쓰면서 공부하면 비효율로 갑니다. 당연하게. 네, 그럼 이제 휴식은 언제 어떻게 하냐 정리해 드릴게요. 사실 진짜 그냥 알아서 쉬면 되거든요.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
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일단 주 5일 공부를 권장합니다. 제가 예전에는 최소 주 5일 하고 주 6일 공부를 권장했었는데 최근에 직장 병행으로 주 6일 하루 한두 시간 깔짝 공부해보니까 아니 뭐 전업이면 주 5일 해도 완전 충분하겠더라고. 예, 뭐 개소리 그만하고 다시 말씀드리면, 자, 공부 중에 휴식 처음에 공부 습관이 없죠. 오래 못 앉아있고 앉아있다 해도 그거 집중하는 거 아닙니다. 헬스랑 똑같아요. 헬스도 오랜만에 운동 빡시게 하면 근육통 때문에 못하잖아요. 공부도 사실 그래요. 그래서 공부 습관 없으면 일단 30분 정도만 시간 제거하세요. 그리고 끝나면 15분 쉬세요. 쉴 때는 산책 추천하고 뭐 폰만 쥐고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요. 그렇게 하다가 공부 습관 좀 잡히면 40분 공부하고 뭐 15분 쉬고, 또 잡히면 50분 공부하고 15분 쉬고 하시면 되는데, 여기서 포인트는 굳이 뭐 1시간, 2시간 오래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아니 독학님, 뭐 딴 공시생들은 하루 10시간도 채 앉아있는데 너무 조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? 이따구로 하면 하루 순공 4시간도 빡셀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, 이 정도면 돼요. 9급이잖아요. 오버하지 마세요. 전문직도 하루에 10시간 보통 안 합니다. 제발 앉아있는 시간이랑 공부하는 시간 착각하지 마세요. 어쨌든 30분에서 50분 공부하고 10분에서 15분 쉬는 식으로 알아서 쉬시고 공부가 끝이 났다. 그날 공부가 끝났으면 그냥 푹 쉬세요. 괜히 자기 전에 뭐 다시 떠올려보고 지랄 뻗지 말고 그냥 놀고 쳐 자세요. 9급은 안 그래도 됩니다. 그렇게 뭐 빡센 시험이 아니에요. 뭐 초시생인데 3개월 컷을 해야 된다. 그럼 뭐 알아서 잘 해보세요. 저는 현실적인 기간 6에서 9개월로 붙는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일주일에 똥줄 타면 하루, 무난하면 이틀 정도 쉬다가 슬럼프가 사람이면 보통 옵니다. 이렇게 쉴 때 쉬어도 슬럼프가 와요. 그러면 괜히 참고 마음에 병 생겨서 끙끙대면서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시원하게 여행 다녀오세요.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다녀와. 그리고 다시 공부하시면 돼요. 오래 안 보면 까먹을 것 같겠지만 제가 최장 2주로 슬럼프로 놓아본 결과 2주 만에 보면 가물한데 또 똑같은 템포로 공부하다 보면 또 떠오릅니다. 걱정 마세요. 중요한 건 쉴 때는 제발 쉬어라. 그래서 제가 저번 장에서 플래너 적으라고 했어요. 눈으로 본인이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보면 아, 난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쉬어도 되겠다. 객관적으로 판단이 쓰거든요. 네, 이상 형광펜 사용법, 공부할 때 손 쓰는 법, 휴식하는 법이었고요. 다음 장에서는 그냥 총정리 한번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